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이제 그 매크로 상황인데요. 어, 요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 관세 정책을 피니까, 이것이 이제, 물가를 다시 이제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공포. 그리고, 어, 그에 맞춰서 이제 연준은 그러면 금리를 물가가 다시 오를지 모르니까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겠다. 음, 쉽게 내리지 못하겠다. 네, 이런 스탠스를 취하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어, 이 언론들하고 그 언론들이 말하는 것을 같이 이제 막 말을 하는 이제 유튜브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쉽지가 않죠. 이제 세계 정세가 이제 시시각각 막 변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가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제 생각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고 예, 이 경험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고물가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디플레도 겪어보셨고, 2010, 2013년부터 한 17년, 8년까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이 목표는 뭐 2% 쪽으로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팍 떨어지지 않죠. 근데 사실상 이제 실생활 물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2000 자, 2020년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서 벌써 한 지금 4년 횟수로 5년 가까이 지금 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음, 오늘 뉴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커피 이 소비가 줄어들었다. 예, 너무 비싸서 커피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기호식품인 커피 같은 거, 그다음에 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외식 줄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근데 그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 기호식품. 그다음에 뭐 그동안 좀 이렇게 좀 풍족하게 살았을 때 많이 했던 것들을 줄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관세 정책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밀어붙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4월 정도 가서는 이제 한 3월, 4월로 가서는 한 발짝 물러나지 않을까. 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지만 막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예, 이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한 발짝 정도 물러나는 정도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는 지금 다시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데 물가는 그렇게 심하게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20년에서 막 2021년에 올랐듯이 막 그렇게 심하게 오르진 않고 아마 올해가 물가의 이제 정점,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는 서서히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통계 지표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가 이제
2025년에 최고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점을 찍고 약간 이제 앞으로 2026년, 2027년으로 해서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소비가 줄어들 거다. 2025년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고물가에 소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는 듯한 약간 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가 다시 오르면 어쩌지 이제 무섭잖아요. 근데 그 공포에서 벗어나서 물가가 좀 이제 소비가 줄음에 따라서 물가가 다시 이제 떨어지네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좀 주목해서 보면 되냐면 그 도매상들 있죠. 그러니까 뭐 석유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커피도 그렇고 각종 뭐 옥수수, 뭐 밀가루, 뭐 각종 그 원자재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런 것들에는 이 도매상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 도매상들이 창고에 이제 이 가격이 이제 좀 이렇게 오를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창고에 이 물량들을 쌓아놔 버립니다. 이렇게 가득이 안 풀죠. 예. 그래서 이 도매상들이 가장 그 이제 가격 결정에 많이 이제 작용을 하죠. 석유 같은 경우도 이제 오페크, 뭐 사우디 이런데 감산을 한다던가, 예. 그냥 창고에 쌓아 놓는다던가.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다루는 품목의 적정 가격을 유지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도매상들의 특성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막 신형 나오면은 사람들이 막 웃돈 주고라도 막 사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얼른 빨리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막 웃돈도 막 올라가고 하는데 높은 가격에 빨리 많이 팔아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쩔쩔매는 판매자죠. 근데 이제 독점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쩔쩔매지 않죠. 오히려 희소성을 가지고 내가 갑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 코앞에는 내가 이걸 많이 생산해서 많이 사람들이 원하니까 많이 팔면은 그 돈을 벌겠다 생각이 되지만 이 도매 갑인 사람들은 이 마인드가 당장 코앞의 이 수익보다도 희도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에 100만 개를 파는 것보다 2천만 원에 한 뭐 60만 개만 파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너무 비싸구나.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막 여기를 향해서 그래픽 카드를 살려고 막 향해서 다들 막 그러지만 이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궁핍해진다. 그러면 이 자체가 소비가 이게 딱 떨어져 버려요. 소비가 이게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도메인 이 값, 엔비디아 같은 데서 가격을 내리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가 앞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이 도매상들이 갑이에요. 그리고 고물가에 이렇게 그래도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을인 사람들이 이제 소비력이 더 이상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사람들의 소비력이 아마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도매상들도 이제 창고에 쌓아놨던 물건들을 조금 더 가격이 싼 가격에 풀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올해는 이제 약간 물가가 좀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뭐 한참 막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물가가 살짝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소비 감소와 함께 물가가 떨어지고, 이것은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요즘 가이던스가 다들 기업들이 좀 안 좋죠. 그래서 기업들의 이 실적이 올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그때 가서야 이제 나중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한 단계씩 내려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 이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소비가 감소되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시간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이제 좀 여기서 돈을 풀어주는 그 물가도 이제 좀 내려서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26년도가 될 거 좀 빠르면은 올해 한 추석 정도? 10월 정도에 벌써 이제 디플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디플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디플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소비 침체죠. 소비 침체. 어떻게 해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광경이 되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려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 공포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저물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빅 세븐들은 혁신 성장을 해왔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거의 뭐 독점적인 히트 상품이죠. 히트 상품. 유튜브,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막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물가가 막 다시 막 오를 수 있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일시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가는 오히려 떨어질 거다. 소비 감소로.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할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나스닥의 하락이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 조정의 시작이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이제 왔는데 이 추세선을 깨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긴 지금 이 채널을 타고 왔는데 이 채널에서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옆으로 횡보가 길어지면서 채널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아래로 뚫고 내려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 부근에서 이 상승 채널이 깨진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들은 물가가 더 이제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에 충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충격을 받아서 소비를 줄일 거고 소비가 줄음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물가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지금 현 실생활 소비는 사람들이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듣고 그럼 앞으로 떨어지겠구나 뭐 이런 걸로 바로 직결하지 마시고 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제 저의 이야기 뭐 다른 데 이야기 다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 판단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매매 전략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미리 뭘 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걸 확인하고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추세 추종을 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예. 이것도 이제 각 그 자신들의 매매 실력에 따라서 네, 난이도별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보통 분들은 이 추세가 바뀌는 것을 내가 미리 감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 25년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불장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장, 예, 완전히 막 상승장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장, 뭐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